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의 상권 중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 하면 점포 카페거리 그리고 점포 사익길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서면 1번가가 있었죠. 한때 부산의 대표 상권이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서면 1번가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율 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서면 1번가, 100% 일반 상업지역에 다양한 업종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상권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 빈 점포는 상권의 침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집 건너 하나씩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서면 1번가의 전체 점포는 470여 곳, 이 가운데 40%가량은 비어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부전 2동은 하루 평균 30만 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전포 카페거리와 젊음의 거리, 전포 사익길 등 인근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넘어가면서 상권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면 1번가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면서 상인과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생협약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등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 진구와 함께 본격적인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어떻게라도 사람들을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뭐 페스타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거리나 즐길 거리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더 상권 자체는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부산 진구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부전역을 기점으로 중앙선과 동해선이 개통하며 관광객이 유입되는 만큼 민관이 손을 맞잡고 서면 상권의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둔 목표는 서면 1번가의 부산시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의 대표 로컬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서면 1번가를 빅거리와 푸드거리로 머물고 싶은 상권 기반을 조성하고 또 크리에이터 타운과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상권을 만들 예정입니다. 연중 축제가 끊이지 않는 부산의 대표적인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도약하도록. 부산의 최고 상권이었던 서면 1번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직 부기장이 동료 기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인 현직 기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부기장 시절 낮은 평가를 받고 퇴사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평가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장 4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수개월간 미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범행 전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추적을 따돌리고 흉기를 미리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0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의회 의원단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본회의 불출석을 두고 규탄했습니다. 의원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과 2월에 제429회 임시회부터 3월 제430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 동안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도민 앞에서 한 해 동안의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해야 할 본회의와 도정 질문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의회 출석 요구와 함께 반복적인 본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19일 기념 행사를 열고 새로운 100년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양산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도지사와 시장, 기관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0년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시정 유공자 4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30의 양산, 새로운 길을 묻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청년 정책과 관광, 교통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으며 종이비행기 퍼포먼스와 기념식 수도 진행됐습니다. 나동현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1996년 시승격 당시 16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37만 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1,291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14배 증가했습니다. 부산시가 영도 전체를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영도 100년의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영도구에서 영도의 발전 방향과 핵심 사업을 담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부산 남구 이전 부지에 K-팝 공연과 e스포츠 등이 가능한 2만석 규모의 영도 K-팝 아레나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며 영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습니다. 또 태종대 일원의 돔형 실내 정원을, 감지 해변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또 부산항선과 무궤도 트램을 도입해 영도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망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면서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고용동향을 보면 2월 기준 부산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 역시 169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16,00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2.8%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4만 9천 명으로 5천 명이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남도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외국인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요통예방 공공재활 물리치료교실이 경남 최초로 양산에서 운영돼 오는 20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양산시 보건소는 제1기 프로그램을 다음 달 10일부터 5월 1일까지 4주간 매주 금요일 진행합니다. 사전 신체기능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 운동을 병행하며 영산대학교 교수진과 물리치료사협회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65세 이상과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우선 접수 대상이며 신청은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19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의 바다, 함께 만드는 경남 수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수산업 경영인들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수산업 경영인이 생산한 우수 수산물 홍보와 함께 무료 시식회와 나눔 행사 등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중학생들을 위해 바다 환경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방문 교육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관내 3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세계대학과 협력해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며 학생들은 8주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 분류 모델을 만들고 스마트 에코 항구를 설계하는 등 체험 위주의 과제를 수행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교육이 학생들의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 디자인 주간을 운영합니다. 디자인 주간은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 선정 이후 디자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과 디자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도시 디자인 혁신 포럼과 국제 컨퍼런스, 도시 미래 디자인의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27일에는 시와 세계 디자인 기구 간 첫 의무 행사인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 협정식이 열립니다. (6.3) 지방선거 70여일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22일 예비후보 공식 등록을 앞두고 저마다 기장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출마 예정자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장군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정치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공모에는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이 신청하며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서 쌓은 정책 기획력과 예산 확보 역량을 내세우며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기장 교통 혁신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장군에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내고 어떻게 내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잡고 기장군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최대의 조건을 갖춘 지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현 기장군수가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4명의 출마 예정자가 치열한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한선 전 53사 단장은 34년간의 군 지휘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강한 추진력을 내세웁니다. 동부산 발전 연구원 설립을 통한 현안 해결은 물론 신항촌 해안도로 개설과 기장시장 현대화 등 굵직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100%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장군수가 된다면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군수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육군 소장 출신으로서 기장군의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4년간의 시의정 활동을 거치며 지역 발전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온 강점을 내세웁니다. 3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기장군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산업 유치와 농어업 6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군과 시, 의회와 기업 운영의 경험을 삼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장군 예산을 1조 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정관선 다음은 기장선입니다. 자광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임진규 전 정책실장은 중앙 정치 무대의 실무 경험을 고향 발전에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내 13개 산업단지에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중앙 무대에서 배운 걸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써 보려고 그렇게 다짐을 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문동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숙박하시고 기장에 잠시 놀러 왔다 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체류형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확보하고 싶고요.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은 기장의 미래 40년을 첨단 산업과 일자리로 재설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도시 완성을 비롯해 읍면 권역별로 맞춤형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은 이제 인구 50만 시대, 1000만 관광 도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그다음에 에너지, 첨단 산업, 관광을 연결해서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 정명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조국혁신당 정진백 출마 예정자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모델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원전의 잉여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첨단 플랫폼 도시를 구축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첨단 플랫폼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장 발전에 필요한 비전을 반듯하게 세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중교통망 확충, 또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기장의 변화, 기장의 발전을 꾀하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인프라부터 첨단 산업 유치까지 저마다 기장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 각 당의 주도권 경쟁 속에 한층 셈법이 복잡해진 기장 군수 선거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시의 퇴거 압박이 거세지자 요트 관광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주부터 적법한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한 요트 업체 62곳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퇴거하지 않은 선박 70척에 대해 변상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체들은 수영만 계류 허가가 끝났지만 북항이나 남천항 등 인근 대체 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장 대변항으로 임시 이동했던 요트가 악천후에 침몰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선주들은 준비 없는 퇴거 강요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협약 시 약속한 대로 한 개의 계류장은 존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장애 학생 대상 예술 특수학교가 부산대학교에 들어섭니다. 부산대학교는 17일 오후 교내 부지에서 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28년 8월 준공 예정인 이 학교는 미술과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 138명을 전국 단위로 선발해 전문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474억 원이 투입되며 예술 특화 강의실은 물론 기숙사와 체육관 등 맞춤형 생활시설도 함께 구축될 예정입니다. 부산대는 이번 학교 건립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학업과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하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조선산업 AI 전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I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조선산업의 공정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대와 해양대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출범한 AI 혁신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선산업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공급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